자, 이동근 차장님과, 이동근 부장님과, 네, 여기 직함을 잘 불러드려야죠. 이렇게 대비하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오셨는가요? 뭐 일단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뭐 앞에 시간에도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정말 강해요. 정말 네. 그렇게밖에는 정말 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그런 장이고요. 어제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침에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배당락 효과가 얼마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이론 배당학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어제 뭐 하루 종일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이제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 물론 이게 여기 삼성전자 특별 배당 때문에 네. 약간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에 따라서 이제 그 이론 배당 지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한 50포인트는 빠지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어제 장은 올랐죠. 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60포인트 정도가 오른 장이에요. 사실은 어제는 코스피 대단한 지수의 거죠. 기준을 봤을 때 굉장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뭐 그 개인들이 어마무시한 매수를 했고 물론 기관들도 사실 기관들이 이렇게 그 배당락이 되자마자 이렇게까지 많이 판 것도 처음 봤어요. 사실은 보통 네. 이제 이게 1월로 넘어오면서 좀 나눠서 파는데 어제 하루에 상당히 많은 그 매도를 또 쏟아냈다는 부분들 그만큼 또 기관들이 이번에 그 배당을 위해서 또 많이 샀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매매가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유동성의 힘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장이었고 그 블랙락이 그 얘기한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좀 공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비관론자는 내내도 쳐다만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발언 이제 그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참 그런 거죠. 지금 주식을 사는 심리 중에 하나가 만약에 못 샀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 심리가 제일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하는. 포모 증후군이죠.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로 가면서 이런 심리는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년에 뭐 3,100, 3,200 얘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던 이런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뭐 시장 분석 전문가들도 네. 이제 점점 이 목표치를 올려잡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그 기반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이다면은 보통 과열이다라고 이제 그렇죠. 워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런 원인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저희도 왜냐면은 가끔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밟았다가 바로 바로 엑셀레이터로 또 튀어올라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의미 있는 것이 어제 같은 게 코스닥 지수가 갭을 메웠다는 거죠. 22일 날. 사실 22일 날 코스피도 개파락을 했고 코스닥도 개파락을 했는데 네. 코스피의 개파락은 금방 메워졌어요. 하루 이틀 만에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다시 2,800을 돌파한 건데 코스닥은 그 갭이 메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좀 열등한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그걸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코스피만 좋은 게 아니고 코스닥도 내년에도 여전히 좋겠구나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형성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제 시장의 어떤 그 내용을 봤을 때 결국 내년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런 좀 이제 어떤 이게 좀 시장에서 미리 좀 이제 맛을 보여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바이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뭐 5G라든가 또 뭐 2차 전지라든가 또 이제 뭐 엔터 미디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뭐 수소차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내년에도 이런 쪽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이런 쪽을 사야 되고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 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방향성을 어제 시장이 결국 내용적으로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결국 단순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이런 주식을 좀 뭐 이제는 좀 차익 실현 좀 하고 물론 차익 실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하지만 차익 실현하고 다시 이제 또 좀 뭐가 좀 저평가돼 있다거나 이익 전망이 좋다거나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이러한 매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안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이런 장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시장이 들려주는 목소리대로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논리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등장한 재료지만 미국의 이제 무누신 재무장관이 오늘 아침에 또 밝힌 바 오늘 저녁부터 미국 전 국민한테 이제 $600씩 현금 지급이 시작될 거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2,000 줘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 공화당에서는 미쳤구나 이렇게 또 반박하지만 물론 미쳤다라는 표현은 미국식 표현입니다. 거기서 크레이지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돈을 지급합니다. 그럼 저 돈으로 뭐 할까?
소고기 사 먹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주식 투자를 또 할 거고 사실 지금은 주식밖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도 뭐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 부동산은 묶어놨죠.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황금성도 좋기 때문에 걱정은 앞서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대안이 없으니까. 그죠? 사실 뭐 지금 앵커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뭐 동학개미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로빈후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그 개인 투자들 이제 새롭게 많이 유입되고 결국 그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지금 뭐 600달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상원에서 그게 부결이 됐어요. 2,000달러로 올리자는 얘기가 결국 상원에서 부결을 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이 민주당은 옳았구나 했는데 그걸 공화당이 지금 할 리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일단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것들은 뭐 이 또 그중에 일정 부분은 또 시장의 유동성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고 결국 뭐 어제 시장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결국 뭐 계속해서 최근의 흐름들이 다시 또 뭐 알테라든가 이런 쪽의 강세들 이런 쪽의 강세들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결국 여전히 미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의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저희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같이 동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 600달러는 어떻게 줍니까? 그러는데 계좌 등록해놓은 계좌로 바로 쏴줍니다. 미국입니다. 계좌 바로 쏴주고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줄 서가지고 노란 봉투에 담아주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는 거. 네. 자, 두 번째 이렇게 대비하라로 가보시죠. 사실 이제 저는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업종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친환경 그린과 관련돼 있는 이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서두에도 그래서 예. 배 조선 얘기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LNG선, 친환경, 뭐 그린 이런 걸로 또 한번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 최고치를 이루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다만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부진한 경제 활동에도 지금 이러한 그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 최고치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금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그 ETF도 폭발적인 상승세. 금년에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친환경 ETF도 웬만한 건 전부 다 100% 이상 수익률이에요, 사실. 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도 지금 앞서도 잠깐 언급드린 그런 개인들의 유동성을 비롯한 막대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올해 이제 이런 그 친환경 그린과 관련된 가장 큰 이벤트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취임 후에 이제 각국 정부들과의 어떤 그린과 관련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정책 공조가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결국 이런 부분들, 그냥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는 뭐 탄소 제로, 탄소 배출 네트 제로 이런 부분들 뭐 이게 지금 중국까지도 이거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간의 어떤 빠르고 늦고의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공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정책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풍력, 뭐 수소 에너지, 뭐 여기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네.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폭넓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떤 이제 올해도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정부의 정책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런 것들을 어떤 테마성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뭐 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길게 끌고 가시는 이런 투자도 한번 필요하다. 결국 이제 방향성은 명확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급은 조금 어떨 것 같습니까?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뭐 반복적이지만 2조 원 넘는 집중적인 매수,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배당 관련 매수를 했다가 그렇죠. 받고 이제 턴 거잖아요. 단순하게. 네. 오늘도 그런 구도가. 사실 이제 뭐 제가 해서 작년, 재작년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결국 기관은 계속해서 그 매도를 해요. 근데 이제 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배당 매물이라든가 기관 매물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소화해낼 수 있냐가 중요한데 어제 개인들이 보여준 이러한 수급의 폭발력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사실 외국인이 오늘까지야 뭐 이제 매매가 별로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은 새해 접어들면은 다시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환율의 어떤 지금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또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이익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나타날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가세를 해준다면은 결국 이런 매물의 그 어떤 그 소화는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뭐 기관이 뭐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뭐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장중에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하나의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아직은 방향이 위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랍니다. 자, 그럼 잠시 또 몇 가지 기업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관심 기업들 그리고 또 새롭게 리포트가 나온 기업들이나 아니면 특징주 알아봅니다.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